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2회차 축구 승무패, 아쉽게도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말에 펼쳐질 3회차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경기를 꼼꼼히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리에 A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분석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각 팀의 전술 변화, 선수 컨디션, 최근 폼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를 믿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늦은 밤까지 경기 영상을 돌려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쯤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심도 있게 그리고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8시 여러분께 새로운 영상 하나씩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잠깐의 커피타임에 편하게 시청하시면서 축구 승무패 적중의 기쁨은 물론 일상의 작은 활력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회차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 코모 1907 대 볼로냐 승.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모 1907 대 볼로냐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코모의 홈구장인 주세페 시니갈리아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이 경기장은 코모 호수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독특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습도가 높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한 홈팀 코모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최근 전력을 살펴볼까요? 코모는 최근 5경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2연패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파브레가스 감독의 전술이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스 때부터 8년간 아스날 출신의 자신의 고향인 바르셀로나 출신 파브레가스 감독이죠. 그의 티키타카 스타일의 빠른 패싱 플레이와 측면 공격 전술이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원 장악력과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의 최근 5경기 성적을 보시면 무승부 패배, 무승부 패배, 패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연속 2패를 당하면서 팀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고 특히 원정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공격력도 약해지고 수비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모는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무려 6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던 팀입니다. 이 시기에 경기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홈에서의 강력함, 파브레가스 감독의 완성도 높은 전술, 그리고 최근 3연승의 상승세까지 모든 조건이 코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볼로냐는 최악의 컨디션으로 원정을 찾는 상황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경기는 코모의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분석됩니다. 1번 경기, 코모의 승리에 무게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 경기, 우디네세 대 피사 SC 단통승. 두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피사 SC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가 열리는 다치아 아레나는 이탈리아 북동부 프리울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알프스 산맥과 가까워 날씨 변화가 심한 편이고 특히 이번 주말에는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홈팀의 경험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죠. 우디네세는 최근 홈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의 이길 타임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홈경기 3연승을 달리고 있고 득점력도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진이 살아났습니다. 주전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정점을 찍고 있고 중원에서의 볼 배급도 매우 원활합니다. 반면 피사 SC는 원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특히 수비 라인이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정 경기 평균 실점이 2골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피사는 장거리 원정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홈의 강력함, 최고조에 달한 컨디션, 그리고 상대의 원정 부진까지 모든 조건이 우디네세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우디네세 단통승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3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함부르크 무. 세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함부르크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독일 남서부 흥림 지역에 위치한 오이로파파르크 슈타디온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주말 이 지역에는 상당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습한 잔디는 빠른 패스 플레이를 방해하고 수비적인 경기 양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죠.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격력이 다소 약한 편이라 득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명문 클럽의 자존심이 있기에 원정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거든요. 특히 이런 중요한 원정 경기에서는 어차피 원정길에 질 수 없다라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패배는 적은 편이고 무승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가 조직적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최소한 무승부는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3번 경기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4번 경기 브레멘 대 호펜하임 파에. 네 번째 경기는 베저 슈타디온에서 펼쳐지는 브레멘과 호펜하임의 대결입니다. 베저강 근처에 위치한 이 구장은 북해의 영향을 받아 습도가 높고 바람이 강한 편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양팀 모두 전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멘은 이번 시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홈에서조차 연속 패배를 당하며 베저 슈타디온이 더 이상 요새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고 수비와 공격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겹치면서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고요. 감독의 전술도 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마다 무기력한 플레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입니다. 비록 최근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브레멘처럼 완전히 무너진 팀을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도 있고 역습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브레멘의 홈 연파의 행진과 팀 분위기 침체. 호펜하임에게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4번 경기 브레멘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승. 5번째 경기는 베를린의 안데어 알텐포에르스터라이에서 열립니다. 이 구장은 독일에서 가장 열정적인 홈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좁은 관중석과 가까운 거리 덕분에 원정팀들이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지금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이길 타임이 정확히 돌아왔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팀워크도 최상의 상태입니다. 감독의 전술이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스며들었고 특히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올해 정말 믿을 수 없는 팀으로 변하였습니다. 특히 우니온 베를린처럼 홈에서 강한 팀을 상대로는 더욱 고전하는 경향이 있죠.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광적인 홈 분위기,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전술적 완성도까지 뜻 유니온 베를린이 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단통픽 마킹 용지를 한번 보시고 가시죠. 그리고 왜 이렇게 단통 선택을 하였는지 이어집니다. 6번 경기, FC 장크트 파울리 대 라이프치히 승. 6번째 경기는 함부르크 항구 도시의 밀레른토어 슈타디온에서 열립니다. 이 구장은 강과 가까워 습도가 매우 높고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특히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어 롱패스 위주의 플레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프치히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 라이프치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죠. 2패는 마지막 2경기 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화력도 엄청나고 원정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강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최대의 이변을 예상합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꺾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장크트 파울리는 최근 홈에서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고 있어 또다시 승리할 수도 있을 타임이 아닐까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의 특성이 있거든요. 전술적으로도 역습과 압박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선수들의 투지가 대단합니다. 라이프치히는 강팀이지만 이런 열광적인 홈 분위기에서는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라이프치히의 빠른 패스 플레이도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축구는 종이 위의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홈의 열기, 선수들의 투혼, 그리고 완벽한 컨디션까지. 6번 경기, 이번 회차 최대의 이변으로 장크트 파울리의 승리를 예상하여 단통으로 나만의 픽을 선택할 것입니다. 7번 경기, 하이덴하임 대 코엘른 무. 두 팀 다 최근 2경기 연속 패배를 하였는데 이번 경기도 지면 정말 끝장이죠. 그래서 무를 선택하여 보는 것입니다. 7번째 경기는 포픽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하이덴하임과 코엘른의 대결입니다. 이 구장은 독일 남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어 기온이 낮고 바람이 차가운 편인데요. 이런 날씨는 양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최근 득점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비는 견고한데 골을 넣지 못해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코엘른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명문 클럽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기에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특히 어차피 원정길에 질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며 최소한 무승부는 가져가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패배보다는 무승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득점 기회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팽팽한 중원 싸움 속에서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7번 경기,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8번 경기, AS 로마 대 사수올로 승.
8번째 경기는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리는 빅매치입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상징적인 이 구장은 8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열정적인 로마 팬들의 응원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홈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AS 로마는 최근 몇 경기에서 부진했지만 이제 완전히 이길 타임을 되찾았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감독의 전술도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홈에서의 로마는 세리에 A 최강급 전력을 자랑합니다. 공격진의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중원에서의 지배력도 압도적입니다. 반면 사수 언론은 하위권 팀으로 원정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당하며 수비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고요. 전력 차이가 명확한 경기입니다. 로마는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럴 능력도 충분합니다. 8번 경기 AS 로마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9번 경기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승. 9번째 경기는 바이아레나에서 펼쳐지는 명문 대결입니다. 이 구장은 라인강 근처에 위치해 있어 습도가 높은 편인데요. 빠른 패스 플레이는 다소 불리하지만 레버쿠젠은 이런 조건에도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지금 분데스리가 최고의 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팀이거든요. 공격과 수비 모두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최상입니다. 이길 타임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볼 수 있죠. 감독의 전술적 역량도 뛰어나고 특히 상대 전술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슈투트가르트도 강팀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레버쿠젠만큼의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았고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력 분석상 레버쿠젠이 우위에 있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더해지면 승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9번 경기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아탈란타 대 토리노 승. 10번째 경기는 베르가모의 제비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 구장은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해 있어 날씨 변화가 심한 편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다행히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탈란타는 지금 세리에 A에서 가장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치는 팀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무려 4승 1패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압박 축구와 빠른 전환 공격이 위력적이고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선수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리노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실점이 많았고 특히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홈에서의 압도적인 화력,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5연승의 기세까지 아탈란타가 이 경기를 장식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10번 경기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레체 대 파르마 무. 11번째 경기는 남부 이탈리아 레체의 스타디오 비아델마레에서 펼쳐집니다. 이 구장은 아드리아해 근처에 위치해 있어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간헐적인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레체는 홈에서 수비적인 축구를 펼치는 팀입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득점력이 부족해 승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격 자원이 제한적이라 골을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르마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위권을 탈출하기 위해 원정에서 어차피 원정길에 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수비를 굳게 다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여러 번 만들어내면서 최소한의 승점을 챙기는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골 장면이 많지 않은 답답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승부를 가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번 경기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12번 경기 보루시아 모헨헨글라트바흐 대 아우크스부르크 승. 12번째 경기는 보루시아 파르크에서 열리는 독일 더비입니다. 이 구장은 라인란트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번 주말 기온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예상됩니다. 웬헨글라트바흐는 최근 홈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또한 연속 2패를 당하였기에 이번엔 이길 타임이 돌아왔거든요.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당하며 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요. 특히 수비 라인의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12번 경기 보루시아 모헨헨글라트바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엘라스 베로나 대 라치오 패. 13번째 경기는 베로나의 스타디오 마르칸토니오 벤테고디에서 펼쳐집니다. 이 구장은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래된 경기장이지만 홈팬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한 곳입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홈에서 선전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라치오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라치오는 지금 세리에 A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로나는 강등권인 17위 팀으로 라치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전력이 부족합니다. 전력 차이가 명확한 이 경기에서 라치오가 원정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번 경기 엘라스 베로나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인터 밀란 대 나폴리 승.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빅매치입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 구단 인터 밀란과 나폴리의 대결이죠. 이 구장은 8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경기장 중 하나인데요. 인터 밀란의 홈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인터 밀란은 지금 세리에 A 우승을 노리는 최강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홈 경기에서 무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수비는 견고하면서도 공격은 날카롭습니다. 이길 타임이 완벽하게 돌아온 상태이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최상입니다. 나폴리도 강팀이긴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 밀란처럼 조직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홈의 압도적인 분위기, 완벽한 전력, 그리고 우승을 향한 의지까지 모든 조건이 인터 밀란에게 유리합니다. 이번 회차 마지막 경기, 인터 밀란이 승리를 거두며 멋지게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회차 축구 승무패 14경기 전 경기에 대한 단통 분석을 마쳤습니다. 각 경기마다 구장의 지역적 특성, 날씨, 양팀의 최근 폼과 이길 타임,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전력 차이까지 심도 있게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번 3회차에서는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분석일 뿐입니다. 축구는 둥근 공 하나로 펼쳐지는 스포츠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제 분석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아침 8시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축구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말 축구 승무패 3회차에서 모두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